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노인 말고 어른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저출산, 두 번째 저성장, 세 번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 이상인 경우에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 사회라고 하면 14% 이상인 경우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14% 이상인 경우에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15% 정도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인 경우에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15세에서 64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의 수를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가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 수가 6.2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보게 되면 2030년 같은 경우에 17.8명, 근데 우리는 37.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재 노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되는 정보를 찾아보고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여러 가지를 서치해서 들어보고 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이 60세 이상의 노인이 유권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노인 중심의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게 33%가 동의를 한다. 그리고 2030 세대가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거에 상당히 많이 부담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적었습니다. 23% 정도가 동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정부는 원하는 노인의 퇴직 연령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는 인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73.6%의 인원이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연구 자료에는 그럼 노인 인구가 일자리를 많이 가졌을 때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일하고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거하고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많이 다르다. 이런 인식이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인식을 이렇게 봤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연구 자료에 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같은 이야기를 좀 반복한다. 이런 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너무 관여돼 있다. 갇혀 있다. 이러한 부분이죠.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그것을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 나이를 좀 먹었다 하더라도 미래적인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편견이 눈맞춤이 좀 피한다 노인들이 이런 것은 이건 편견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눈을 마주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죠. 근데 근래에
많은 책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하고 현재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의견으로는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좀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운전면허에 대한 것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있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줄고 있죠. 75세 노인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연구 자료를 보면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기억력, 주의력, 지각 능력 뭐 이런 많은 운동 능력들이 이 64세 이하하고 65세 이상하고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즉, 그것은, 위험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적성검사 방법을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체력 관리 잘했다고 하면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체력 관리를 안 했다고 하면 조금 일찍 반납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상적인 노인의 상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상적인 노인의 상은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9.6%, 한 50% 정도가 노인 빈곤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 먹지 않았다고 하면 65세 이후 70세 됐을 때에 경제활동을 어떻게 내가 인컴에 대한 걸 어떻게 할까?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독립입니다. 보행에 대한 자유, 그리고 자발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관리에 대한 거는 연령이 좀 들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했었을 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했었을 때 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유튜브에 어느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상당히 신체적 나이를 좀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목에 언급한 것 같이 노인 말고 어른이 되자 이런 부분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이가 좀 젊다 이렇다고 하면 내가 바라는 노인상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시고 신체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시고 관계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적인 측면도 젊은 세대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나의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도 나의 바람직한 노인상은 어떤 것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노인은 나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난 관계적인 측면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자녀에 대한 것 이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연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미래 바람직한 노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나 이런 걸 보고 뭐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이런 것도 자기가 철저히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철을 타면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하고 결혼한 아줌마들하고 많이 다르죠.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 행동
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 근데 그 아줌마도 과거에 몇 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생각하고 계산할 것이 있으면 계산하고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하면 어떨까? 노인 말고 어른이 되자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